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호입니다. 자, 오늘 12월 19일 월요일입니다. 네, 영상을 이제 다시 2주 정도 만에 올리게 되었는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까지 3천만 원 키움증권 실전 투자 대회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월 16일 저번 주 금요일까지 대회 기간이었고, 그리고 오늘 월요일이 되자마자 금요일까지의 수익률이 반영이 돼서 최종 결과는 나왔어요. 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뭐 도중에 심사를 해서 뭐 실격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일단 수익률적인 부분에서는 확정이 났어요. 일단 한 달 반 동안에 그동안 대회에서 얼만큼 수익률 내는지 대회 참가자들은 다 결정이 났습니다. 그동안 영상을 좀 많이 올리지 않았던 이유도 대회에 참가 중인 것도 한몫도 했어요. 왜냐하면 매매를 그 대회에 참가하는 도중에는 가급적이면 제 매매에 조금 집중을 해서 다른 시선을 뺏는 그런 행동은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대회 기간이니까.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매매 일지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매매 일지 어디서 매매했는지 다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 굳이 영상을 찍어서 말할 필요가 있겠나, 뭐 그런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대회 결과를 보자면, 자, 오늘 이렇게 3차 키움 영웅정 실전 투자 대회가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뭐 2월경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거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3천만 원 리그에서 최종적으로는 제가 2위를 했어요. 그래서 2위를 했고, 3천 리그 보면은 필명이 나와 있죠. 자연스럽게 라는 필명으로 총 212%의 수익률을 달성을 해서 총 2등을 했고요. 사실 뭐 2등을 한 입장에서 1위를 하지 못했으니까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는 사실이에요. 되게 아쉬운 것도 많았고, 제가 매매를 좀 못한 것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되게 좀 아쉽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이번 대회를 참가해서 대회를 좀 본격적으로 좀 집중해서 매매한 적은 이번엔 처음이거든요. 이번에 전에 올해 있었던 두 번의 대회에서는 제가 참가를 하긴 했었는데요. 그 대회에 참가했었을 때, 대회는 그 참가 계좌가 있으면은 다른 계좌 매매가 중복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까지 계속 계좌를 여러 개 쓰다 보니, 대회에 참가했었던 올해 딱 총 두 번을 참가했었는데요. 이 두 번의 대회 참가했을 때는 뭐 성과를 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계좌 중에 하나 여러 개 계속 매매를 하면서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매매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얼마큼 좀 시장이 먹히나라는 테스트하는 용도로 설렁설렁 매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성과가 보니까 수익률이 상위 1, 2%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하면은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다른 계좌를 전혀 안 쓰고 이 3천만 원 참가한 계좌에서만 좀 매매를 하려고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제가 뭐 입상할 거라는 생각은 못 했고요. 그냥 뭐 천천히 매매했을 때는 성과가 좀 나왔으니까 그래도 집중해서 하면은 탑5, 탑10 안에 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했었는데 운 좋게도 2등을 했습니다. 사실 뭐 되게, 일단 볼까요? 보자면 1위를 조금 오래 하긴 했었어요. 사실 11월 중순에요. 이때 대회 시작한 지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1위를 한번 찍고 나서, 한 거래를 따지면은 열흘, 그러니까 거래를 따지면 10일, 그리고 기간을 따지면 한 2주 정도 했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한 15일쯤에 1위를 처음 찍어보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2주, 2주 정도 이제 계속 유지를 하다가 이때부터는 조금 말리기 시작하면서 1위를 내셨는데요. 매매하는 도중에서도 굉장히 좀 아쉬운 실수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게 좀 아쉬웠고, 근데 뭐 사실 이렇게 해서 2위를 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쉬운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뭔가 아쉽고 뭔가 부족한 게 느껴졌다는 게 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중요한 그걸 뭐 부족함을 느꼈다는 것은 그것을 채우면은 한번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제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매매를 조금 더 다듬으면서 매매를 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회전율을 보시면은 좀 많이 매매를 했죠. 77,000% 이렇게 매매를 많이 했고 사실은 뭐 제가 강조하는 건 항상 매매 횟수를 줄여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매를 제가 많이 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매매 횟수는 많지 않을 거예요. 다만 비중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율이 높은 거겠죠. 사실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매매를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매매를 많이 했다기보다는 그냥 비중이 많이 크면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지향하는 바는요. 매매 횟수는 줄이고요. 비중을 올리면서 좀 이게 올라가는 회전율이 올라가는 그런 매매를 지향하거든요. 이런 거는 혹시나 보면서 회전율이 저게 높으니까 매매를 많이 했나 보다. 나도 앞으로 매매를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착각을 좀 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매매를 많이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이번 대회에서 어떻게 대부분 수익을 냈냐 이것도 좀 굉장한 참고 사항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 또한 이번엔 대회를 참가하면서 조금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창 유동성이 많았던 20년도 그리고 21년도 이때까지만 해도 어떠한 뉴스가 나왔을 때 속보 매매를 한다고 하죠. 속보 매매를 하면은 꽤나 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이번 대회를 참가하고 물론 이번 대회뿐만 아니라 제가 어렴풋이 많이 느끼고 있었던 거긴 한데요. 특히 대회를 참가해서 보니까 되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속보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뭐 속보를 좀 빨리 접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던가 어떤 자기만의 무기가 있다면 좀 별개 이야기가 되겠지만 저는 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HTS 위주로 잘 봐요, 뉴스를. 그리고 뭐 몇 개 뭐 텔레그램 또 이제 참고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제 HTS에서 많이 보는데요. 제가 이번에 지금 보니까 이 회전율이 많은 걸 보면은 적어도 뭐 매매 횟수가 많진 않았다고는 말 못하겠죠. 매매 횟수는 좀 많긴 많았을 거예요. 일반 직장인 분들보다는 아무리 비중이 많다고 하지만 근데 그 와중에서 제가 좀 돌이켜 보니까 그 수익을 좀 많이 낸 것들은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종목들. 근데 그런 거 보니까 90% 이상은 제가 기존의 그 관점을 속보 매매가 아니라 관점을 가지고 좀 길게 봐서 본 매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오전에 사가지고 오후에 판다든가 아니면 전날 종가에 사서 다음날 오전에 판다든가 그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냈던 거고요. 나머지 한 10%도 안 되는 제가 보기에는 한 5에서 10% 사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는 매매가 아마 급등하고 있는 것, 어떤 속보로 인해서 급등하고 있을 때 추격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 방법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요즘 들어서 사람들의 정보력은 굉장히 많이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HTS에서 이미 속보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급등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게 원래 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빨리 얻는 그 루트가 자기만의 무기들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는 확실히 이렇게 속보 싸움에서 그러니까 순발력 싸움으로 매매하는 그런 거는 좀 많이 힘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즘 들어서 특히 중요한 거는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매매를 하느냐. 전 이게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요즘 들어서도 또 느끼는 건데 전날 그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뉴스를 봐가지고 야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은 과거에는 좀 사람들이 못 봤을 법한 것들은 갭이 그 아침에 딱 개장하자마자 갭이 별로 뜨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0% 시작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못 봤을 것 같은 뉴스들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뉴스를 보나 봐요. 어떤 뭐 리포트 서비스를 구독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게 많이 지금 흔해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갭이 뜨고 시작을 해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는 속도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좀 뭐 어떤 느낌이냐면
정확도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트렌드에 쫓아가지고 계속 매매를 그 트렌드를 잘 맞게 선점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 11월 달부터 되게 11월 달부터 12월 중순까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제일 잘 먹혔던 매매가 뭐냐면, 가장 편하고 제일 잘 먹혔던 매매가 이제 일정 매매라고 생각을 해요. 일정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되게 잘 먹혔다고 생각을 하냐면, 속보 매매는 아니죠. 이런 거는 일단 관점이 있고, 그리고 일정은 정해져 있고, 시장이 흘러가는 트렌드만 알고 있다면은, 이 일정을 알고 있으면은 꽤나 편하게 막 계속 좀 길게 보면서 모아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요즘에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뭐냐면, 결국엔 또 공부를 계속 많이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일정들을 계속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에 따라서 이미 정해진 겉으로 드러나는 일정이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이거를 못 보고 있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이제부터는 계속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를 한 내용이 지금 시장의 트렌드와 맞는가 혹은 맞지 않는가를 계속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은 부각을 받지 못하지만 조만간 며칠 내에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올릴 건데요. 앞으로도 제가 이제는 대회가 끝났으니까, 그리고 뭐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으니까, 조금 매매를 설명할 게 있으면은 영상을 이전보다는 조금 더 자주 올려보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바쁘면은 못하겠지만, 일단은 뭐 지금 당장으로는 좀 마음의 짐은 덜어놨으니까 이게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요즘에 12월 달 되면서 조금 장이 난이도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장은 또 열심히 하려고 하면 또 계속 까먹는 장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올해는 계속 그렇게 되게 어중간한 장이 흘러갈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시장도 계속 최근에 FOMC 이후로 뭐 CPI가 좀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지만, 계속 지금 시장은 FOMC에서 파월의 강경한 매파적인 발언 인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서 다시 뭐 갑자기 급반등하거나 뭐 그런 모멘텀이 있어 보이진 않고요. 계속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테마주로서는 약간 어떤 신선한 이벤트가 나와주고 있지 않아요. 뭐 최근에 계속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중국 뭐 약품주들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끝물이 다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래서 좀 사람들이 되게 테마에 되게 갈증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막 뭔가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기다리면서 새로운 이슈가 생기는지 이런 걸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이제 한 2주도 안 남았죠. 2주 정도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12월 19일 월요일 장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번 주도 일단 월요일 시작이니까 계속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